안녕하세요. 오늘은 판다스에서 아주 기본적인 부분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다루어지는 내용보다 더 많은 함수들이 판다스에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일단은 제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구글링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지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여기에서 나온 내용들 정도만 잘 숙지하시고 나머지 내용들이 필요할 때는 구글링을 통해서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요 코드에 사용이 될 데이터를 간단하게 GitHub에서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번 영상에서는 그냥 기본 데이터만 가지고 올 거예요. 2020년 9월 한 초까지에 있는 기본 데이터만 읽어오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읽어오고요. 네. 자, 판다스에서 데이터를 어떻게 읽어오는지 CSV 데이터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네, 이미 여러분들은 그냥 파이썬 가지고 CSV를 다뤄봤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인코딩 방식 이거는 윈도우에서 만들어진 데이터일 경우에 이렇게 CP949라고 인코딩 방법을 써준다고 했죠. 네, 그리고 나머지 내용은 거의 비슷하고요. 판다스에서는 네, 먼저 import pandas 이렇게 하면 판다스 라이브러리를 불러와요. 그러니까 콜앱에서 실행할 때나 주피터 노트북에서 그러니까 그 아나콘다를 설치했거나 콜앱에서 실습을 했을 경우에는 판다스가 미리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설치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판다스에 있는 readcsv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을 하면요. 여기에서 그 데이터를 읽어 들여와 가지고요. df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저장을 해줍니다. df가 뭔지 조금 중요해서요. 네, 일단 실습을 해보고 나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볼까요? 네, 4819행 그리고 5열짜리 데이터가 불러와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익숙하게 봤던 기온 데이터죠. 네, 우리나라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서울의 기온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네, 이렇게 불러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게 지금까지 봤던 형태와 달리 2차원 표 형태의 데이터가 되게 가지런하게 불러와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중간에 비어있는 데이터가 조금 있고 네, 맨 끝까지 데이터가 이렇게 표 형태로 불러와져 있습니다. 이렇게 행과 열로 이루어진 이렇게 생긴 데이터 구조를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해요. 그냥 이렇게 행열로 있는 데이터를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는구나 라고 그냥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네, 여기에서 DF라고 하면 데이터 프레임의 약자고 데이터 프레임은 행과 열로 이루어져 있는 데이터다. 그러니까 표 형태의 데이터를 파이썬에서 이제 컨트롤하기 쉽게 저장하는 그런 구조가 이제 판다스에서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는 구조입니다. 판다스에서만 쓰이는 구조예요. 네. 자, 그리고 판다스에서는 그 데이터 프레임이 가장 많이 쓰입니다. 뭐 구체적인 것들을 조금 이따가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겠지만 기본적으로 판다스에서는 행과 열 데이터를 다룬다. 그리고 그거를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보통 그 데이터 변수 이름을 df라고 하는 건 데이터 프레임을 저장하겠다. 이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방금 위에서 우리가 봤을 때 pandas.read_csv 이렇게 하니까 이름이 좀 치기 타이핑하기 귀찮을 수 있어요. 그래서 판다스의 별명을 엘리어스를 PD라고 이렇게 보통 불러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pd.readcsv 이렇게 하면 방금 봤던 거랑 완전 똑같은 코드이기 때문에요. 네, 다시 한번 실행해 보면 뭐 똑같은 결과가 나와요. 자, 그리고 데이터 그 확인하실 때 이게 몇 행 몇 열짜리 데이터인지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df.shape 이렇게 하면 얘가 전체 데이터가 4819행 5열짜리 행과 열로 이루어져 있구나라는 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데이터가 너무 많아서 일부 데이터만 좀 확인하고 싶을 경우에는 이렇게 df.head라고 하면요. 이 df 데이터 프레임에 그 되게 많은 기능들이 있어요. 그 기능 중에 head라는 기능을 불러오는 거죠. 자, df에 소속되어 있는 head라는 함수, 뭐 정확히는 method라고 하는데 그냥 함수라고 부를게요. 자, df에 소속되어 있는 head라고 하는 함수를 실행시켰더니 기본적으로 데이터에 되게 많죠. 4만 개 넘는 데이터가 있는데 그 중에 5개의 데이터만 딱 이렇게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가 있구나 라는 거 살펴볼 때 헤드라는 거 자주 쓰게 될 겁니다. 또요.
제일 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아까 제일 앞에랑 뒤가 좀 특징적인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요. 제일 끝에 있는 데이터는 맨 뒤에 지금 여기서는 2020년 6월 9월 6일까지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좀 선택을 해야 되겠죠. 특정 열의 데이터를 선택하거나 특정 행 아니면 특정 범위 이런 데이터를 선택해야 되는데요. 자, 여기서 살펴볼까요? 자, df 아까 뭐였어요? df는 데이터 프레임 약자 그 행열로 되어 있는 2차원짜리 표 형태의 데이터였어요. 거기에서 날짜열만 따로 뽑겠다라고 할 때는 이렇게 딕셔너리를 썼었을 때 이런 식으로 썼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데이터 프레임에 대괄호하고 그 안에 열 이름을 넣으면 그 열에 해당하는 데이터만 쭉 나오는데요. 이때는 인덱스라는 거 우리 뭐 리스트 할 때도 인덱스 배웠죠? 인덱스랑 그 데이터 값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특정 열을 뽑고 싶을 때는 데이터 프레임에 대괄호 안에 열 이름을 넣으면 특정 열만 쭉 뽑아지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말이죠. 여기에서 데이터를 처리할 때요. 지금 위에 보시면 이렇게 숫자만 되어 있는데 판다스에서는 특정 열을 인덱스로 지정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딱 봐도 알겠죠? 이 데이터 프레임에 날짜라는 열을 인덱스로 지정을 하겠다라는 의미예요. 자, 코드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실행했더니 이제 여기 보이시죠? 네. 이렇게 행과 열에 있었던 그 날짜가 이제 열의 값이 아니라 인덱스로 바뀐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했다고 해서 잠깐 확인해 볼까요? 네, 자 지금 보면 데이터 프레임이 딱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데이터 프레임 다시 확인해 보면 원 상태로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데이터 프레임을 뭔가 우리가 이 코드를 실행시켰을 때 있죠. 이 코드를 딱 실행시켰을 때 결과가 눈에 보인다는 건 아직 저장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코드가 실행됐다고 해서 df 자체는 변화가 되지 않고요. 자, df에서 set index의 날짜를 하면 이런 형태가 돼요 라고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거 마음에 드네 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요 코드 실행 결과가 마음에 들었어. 그러면 걔를 다시 df에 넣어주는 이런 코드를 써줘야지만 우리가 실행했던 코드가 그대로 df에 반영이 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df에 요 날짜가 인덱스로 딱 들어왔어요. 여기 보시면 약간 날짜가 바뀌었죠? 이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df.지점 이렇게 하면 지점에 대한 데이터를 또 따로 선택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뭐 대괄호에서 이렇게 작은 따옴표 하는 거를 안 써도 되는데요. 이렇게 특수문자가 여기 지금 특수문자가 있죠. 이런 특수문자가 있을 경우에는 이런 게 잘 쓰여지지 않아요. 그래서 특수문자가 아닐 경우에는 아까처럼 대괄호로 이렇게 작은 따옴표 넣어도 되고요. 뭐뭐점, df.점 뭐 이렇게 접근을 하셔도 되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평균 기온 이제 이런 애들 좀 타이핑하기가 좀 귀찮으니까요. 요 컬럼 이름을 바꿔볼게요. 자, 컬럼 이름은 df.columns라고 하는 요 속성에 값을 저장해 주면 돼요. 현재는 지점 평균 최저 최고 기온 4개의 열이 있기 때문에요. 이 코드를 이렇게 또 실행해 주시면 행과 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지울게요. 자, 행과 열의 내용을 보니까 행은 똑같고 열이 지점 평균 최고 뭐 이렇게 이름이 바뀌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행과 열의 인덱스를 우리가 원하는 걸 바꿀 수도 있고 열의 이름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df 평균 그러면 선택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 df 평균이라고 한 요 값만 따로 떼어서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봤었는데요. 이렇게 인덱스랑 데이터로 이루어져 있는 데이터의 형태를 시리즈, 뭐 우리가 시리즈라는 말 많이 듣죠. 시리즈 이렇게 연속되어 있는 것들을 시리즈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시리즈라고 하고요. 아까 데이터 프레임 말고 판다스에 있는 그 데이터 형태가 시리즈가 있어요. 시리즈는 한 그 속성 한 개만 인덱스와 속성 한 개의 데이터로만 저장되어 있고요. 판다스의 데이터 프레임은 어떻게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그 데이터 타입, 그러니까 데이터 열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데 이렇게 행과 열 데이터가 있을 때 특정한 요 하나의 열만 딱 뽑거나 특정한 행만 딱 뽑거나 이런 것들을 시리즈라고 부르고요. 이 시리즈들이 여러 개의 이렇게 집합으로 모여 있으면 걔를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참고로 뒤에서도 나올 건데요. 이렇게 시리즈 형태 데이터는 바로 그냥 점 플랫 이렇게 하면 플랫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어요. 여기 그래프 예쁘게 만들고 이런 것들은 매플란립을 그대로 쓰면 돼요. 판다스에서 그래프를 그릴 때는 매플란립을 쓰기 때문에 매플란립 문법을 그대로 적용하시면 색깔도 예쁘게 만들 수 있고요.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참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df 최고 이렇게 하면 df 데이터 프레임에 최고 열만 딱 뽑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조건을 이렇게 넣을 수가 있어요. 자, 38보다 큰 경우 그러면 true, true, false, false 뭐 이런 식으로 나와서 얘는 지금 다 false죠. 다 false인 이유가 38도인 날, 그 기온이 38도 넘는 날이 많지 않아서인데요. 뭐 예를 들어서 20도라고 적용을 해보면 네, 지금 다 20도를 넘어서 20도라는 건 다 넘는 걸로 나와 있네요. 네, 이런 식으로 참과 거짓으로 어떤 그 열의 조건을 우리한테 알려줘요. 그러면 이 문법이 좀 중요한 문법인데요. 잘 보세요. 자, 이렇게 하면 얘가 아까 true와 false를 이렇게 막 알려줬었죠, 우리한테. 그 중에서 조건이 참인 것만 추려내려면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조건을 쓰고요. 그 바깥에 한 번 더 대괄호를 쓰고 df를 앞에다 써주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코드를 작성을 하게 되면 이제 38도 넘는 날만 쭉 모아져요. 굉장히 빨리 처리되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원하는 어떤 조건들을 넣어주면 되게 빨리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봤더니 38도 넘었던 날들 시간 순서대로 그것도 아주 잘 우리한테 알려주네요. 자, 그리고요 하나의 열뿐만 아니라 복수의 2개 이상의 열을 선택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어떻게 해요? 요 열 이름을 리스트 안에다 넣어주시면 동시에 여러 개의 열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열만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 행도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행 보시면 행에는 뭐가 있어요? 인덱스가 있죠. 그래서 2020년 9월 2일 널 선택하겠다라고 여기서 이렇게 선택하시면 로케이션의 약자겠죠. 네, 위치를 인덱스를 기준으로 이렇게 하면 특정한 행을 뽑아주는데요. 이것도 역시 아까 봤던 것처럼 인덱스와 이게 인덱스가 되고요. 얘가 데이터가 돼요. 그래서 얘도 시리즈 형태의 데이터가 되는 겁니다. 뭐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냥 그렇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자, 그리고요. 뭐 또 어느 날부터 어느 날까지 이렇게 잘라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200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월 1일까지 데이터를 잘라보겠다라고 하면 우리 리스트 배울 때 사용했었던 슬라이싱을 쓰면 되는데요. 좀 특이한 점이 여기서는 A 이상 B 이하예요. 얘까지 포함시킵니다. 특이하죠? 근데 뭐 그걸 디테일한 것까지 아실 필요는 없고 저렇게 로크 df.lock 이렇게 한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인덱스를 범위를 써주면 그 특정 행에 슬라이싱을 할 수 있다. 그것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A 땡땡 이렇게 하면 A부터 끝까지죠. 그래서 여기서는 2020년 9월 2일부터 끝까지 데이터를 딱 이렇게 슬라이싱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행과 열을 동시에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앞에서는 그냥 이렇게 그 행만 선택했는데요. 여기서 컴마를 찍으시고 뒤에 열을 선택하시면 그 특정 인덱스 범위에 해당하는 열만 딱 선택할 수가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열도 선택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최고 기온, 이 날짜의 최고 기온 데이터만 또 시리즈 형태로 딱 잘라서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여기는 인덱스가 지금 어떤 값으로 지금 데이터를 자르는 거잖아요. 근데 그냥 그 데이터 위치에 따라서 자를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딱 요건 딱 리스트 느낌이죠. 뒤에서 5번째부터 잘라라 라고 했더니 뒤에서 5번째를 딱 꼽은 거죠. 여기서 보면 어떻게 돼요? 뒤에서 5번째 데이터가 아까 뭐였나 봤더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9월 2일 데이터죠. 그래서 뒤에서 5번째 데이터를 딱 찍었더니 9월 2일 데이터가 딱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뒤에서 5번째부터 끝까지 데이터를 딱 잘랐더니 아까랑 똑같이 9월 2일부터 끝까지의 데이터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간단하게 그 판다스에서 어떻게 데이터를 접근할 수 있는지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도 한번 연습하시면 금방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